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3일 목요일이고요. 네. 오늘 뭐 일단은 특강으로 일단 이야기를 좀 하긴 했는데, 뭐 똑같아요. 뭐 특강이라 맞죠.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대신에 오늘은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월급 종목, 네, 준비되어 있으니까 월급 종목을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좀 알아보고, 도대체 시장을 어떻게 내가 좀 구워 삶아야지 될 것이냐.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음, 일단은 매도를 좀 잘했어야 돼요, 지금은. 네. 매도를 좀 잘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피하는 거를 조금 잘하셔야 돼요. 피하기. 슉슉, 슉슉. 네. 비사이로 막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좀 잘 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PPT를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뭐 다 아는 얘기고 또 PPT를 할 만큼 그렇게 임팩트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왜냐면 그 초보자분들 굉장히 많아요. 지금 초보자분들. 왜냐면 너무 걱정되거든. 대체적으로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주린이 분들, 초보자분들이에요. 왜냐면 주식을 조금만 하신 분들은요, 아, 이거 뭔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좀 받는단 말이에요. 옛날하고 좀 달라.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아. 뭔가 잘못됐어. 이런 느낌을 받고 있을 건데, 초보자분들은 잘 몰라, 아직. 그냥 있으면 되나? 네. 개기면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신단 말이에요. 네. 처음 오신 분들, 네. 환영합니다. 신입, 네. 신입 처음 가입하신 분들도, 네. 좋아요. 도대체 왜 빠졌는지부터 알고 시작하자. 네, 왜 빠졌는지, 주가 도대체 왜 빠졌냐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럼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 나는 주식 빠지니까 손실 난다. 그지? 주식 빠지면 손실 나야 돼요. 주식이 빠졌는데,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빠져도 수익 납니다. 그건 뭐야? 여러분,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아시겠죠? 주가가 빠지면은 일단 계좌는 떨어지는 게 맞아. 기본적이에요. 네, 부자금손이님 기본입니다. 슈퍼채팅 5,000원 부자금손이님 감사합니다.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슈퍼챗으로 시작. 계좌가 하락하면 시장이 빠졌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2% 빠졌는데 계좌가 3%가 빠졌느냐 1%가 빠졌느냐. 자, 여기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시장이 내려가면 계좌는 무조건 깨집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 꿈꾸지 마세요. 시장이 내려갔는데, 자, 생각해 봅시다. 뭐 단타를 치거나 뭔가 이제 핀셋으로 딱 집어내가지고 한 종목에 몰빵 쳐가지고 수익 내신 분 아니면은요. 자, 여기요. 5월 10일 기준 대비해서 계좌가 내려갔어, 안 내려갔어? 계좌가 마이너스입니까? 마이너스가 아닙니까? 마이너스가 나야지. 네. 스피커 볼륨을 키우세요. 이거 최대입니다. 저는 볼륨을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이걸 조금만 해볼까요? 볼륨을 더 키울 수가 없어요. 네. 각자의 스피커 볼륨을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계좌 마이너스인 거 깜빡하고 슈퍼챗 했어요. 괜찮아. 쌀쌀 때 부탁해요. 네. 일단은 이걸 먼저 인정하고 가야지 돼요.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인정하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할 때 계좌가 마이너스 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는 주가가 떨어져도 계좌를 무조건 수익 내야 되겠다.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줬죠. 손실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 손실 없이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은 뭐예요? 너 방금 주가 떨어지면 계좌 빠진다고 했잖아. 그죠? 주가 떨어지면 계좌 빠진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손실 없이 매수를 해? 매매를 안 하면 돼, 지금. 주가가 떨어질 때 매수를 안 하면 돼. 완전 간단하죠? 그러면 주가 떨어질 때 나는 손해볼 일이 없겠죠? 그쵸? 맞아요? 간단한 거예요. 자, 밖에 비가 막 와. 비 안 젖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면 돼. 지금 사면 무조건 손실인데 뭐 달라고 사냔 말이에요. 그죠? 중요한 거예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은 근데 내가 비사이로 막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자꾸 밖에 나가는 거죠.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폭풍우에 견디는 방법, 바닷가에 놀러 가가지고 상어한테 물리지 않는 방법, 그럼 뭐 달라고 하냐고.
그죠? 주가가 하락할 때 손실 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매수를 하면 안 돼. 매수하지 마. 밤소리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매수하지 마. 근데 주식은 조금 성격이 다른 게 뭐냐면 주식을 매수해야 될 때도 있어요. 주원맘님 또 너무 많이 하셨는데, 네. 난 밤토리님 굉장해요. 슈퍼채팅 3,000원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이구, 뭐 이렇게 많이 하세요. 그 조금만 하세요. 네. 잘 버티는 것에 대한, 네, 그런. 주원맘님 수급이인가요? 슈퍼채팅 25,000원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 볼게요. 모든 주식이 다 떨어지거나 또는 다 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시장이 빠질 때는 그 주범이 있습니다. 주범이 있어. 범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돼요. 이 시장을 하락시키는 범인이 누구냐? 자, 그것만 알면 돼요. 야, 네가 주식 뺀 거냐? 아닌데요. 너냐? 아닌데요. 너냐? 네, 맞습니다. 그럼 그 멱살 잡고 그걸 던져버려. 네, 죽여버려요 그거. 그러면 돼. 그러면 주식이 빠지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놈, 그 놈만 없애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완전 프리하지. 나쁜 놈이 없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주식시장의 핵심이에요. 자, 그럼 지수, 이 시장을 빼는 놈은 누구야? 아,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오셨으니까 월급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월급 종목은 조금 더 물이 익은 다음에, 네, 9시 30분 경에 이제 우리가 두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두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9시 30분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말을 해놓으면 이따가 한 40분쯤 돼가지고 월급 종목 뭐예요? 또 물어보거든. 그러면 내가 또 설명하기가 곤란해. 그러니까 9시 30분에요. 네, 나는 월급 종목만 받아야 되겠다. 네가 앞에서 씨부리는 거 듣고 싶다. 그런 분들은 네, 나가서 드라마 하나 보고 오시면 됩니다. 9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종목들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종목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걸 봅시다. 자, 이미 산 주식은 어떻게 손실 없이 매수하나요? 매도를 하나요? 그놈을 찾으면 손실 나도 버려야 됩니까?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급해. 천천히 가, 천천히. 주식은 천천히 해야 돼요. 네. 자,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코스닥을 보고, 주가가 많이 내렸어. 많이 내렸어. 자, 그럼 이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범인을 찾아야 돼요. 범인. 명탐정 코난이 빙의를 해가지고 범인을 찾아야 돼. 자, 범인을 찾으니까 제가 계속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애들이 있어요. 시가총액 상위권, 뭐 삼성전자든, 뭐 하이닉스 뭐 이런 거 있죠. 네. 이런 애들이 보니까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뭐 있어? LG화학, 뭐 현대차, 뭐 등등등등 이런 애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오케이. 시총 상위권 종목이 범인이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알았어. 근데 얘네가 왜 범인이에요? 우리가 형사에서 취조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범인인 이유가 있어.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철수가요, 문방구에 갔어요. 문방구에 딱 갔더니 내가 정말 공책을 하나 딱 사고 싶어서 간 거야. 문방구에 딱 갔는데 그 문방구 앞에 딱 이게, 요즘 문방구가 안 그러면 뭐라 그러지? 네, 문방구 앞에 이렇게 딱 서 있어. 엄청난 대박 할인 슈퍼 노트가 왔다. 지금이 살 수 있는 기회. 가격 10만원. 여기다가 글을 쓰면 꿈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노트가 나온 거예요. 야, 근데 이게 너무나 멋져 보여. 겉모양도 반짝반짝 하고요.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철수가 딱 10만원 있는 걸 다 그냥 저금통 깨가지고 노트를 딱 샀어요. 노트를 딱 살 때 주인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학생, 그런데 절대로 공책의 뒷장을,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안 된다. 절대로 공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지 마. 라고 얘기하고 노트를 팝니다. 그 노트를 딱 갖고 와서 보니까 막 번쩍번쩍 빛나고 너무 좋거든. 거기다 글을 탁 썼는데 얘가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왜 마지막 페이지 보지 말랬지? 너무너무 궁금해서 마지막 페이지를 탁 열어봅니다. 그럼 기절했어요. 얘가. 거기에 뭘 썼냐면 권장 소비자가 5,000원. 권장 소비자가 5,000원. 5,000원짜리를 10만원에 산 거야. 왜 그랬을까? 보니까 너무 멋져 보이거든. 네? 너무 멋져 보여. 뭐 그냥 뭐 번쩍번쩍 하고요. 막 그냥 날이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막 해놓고. 이게 다 뭐죠? 뉴스.
뉴스야, 뉴스. 우리가 LG화학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봐요. 너무너무 좋대. 막 미칠 것 같아. 막 지들이 막 사고 싶어서 안달인 것처럼 막 기사를 써놨어요. 또라이들이죠. 네. 뭐라고 썼어요? LG화학 150만원 갑니다. 조금 낮춰가지고 조금 내려가니까 135만원 갑니다. 네. 개같은 소리들 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면서 여기서 꿈을 키운다고. 근데 주린이 분들은요, 내가 100만원 샀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살짝 올라가는 거 보고서 150만원 간댄다. 얘야, 더 사자. 더 사요. 여기서 더 산다고요. 그 막 부부끼리 막 싸우지. 그만 사. 성추사 사지 말단 말이야. 근데 니가 뭘 알아. 지금 150만원 간대는데 뉴스도 안 보냐 너는. 막 그러면서 사는 거지. 그 지금쯤 어떻게 돼요? 서로 이제 밥상 날리고 뭐 이제 네, 싸움 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문제예요. 뉴스가 문제고, 그 다음에 이 초보자분들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이해가 돼요. 그거밖에 볼 게 없잖아요, 솔직히. 그거밖에 볼 게 없잖아. 어디 가서 뭐 기업 분석을 할 거예요. 근데 내가 노트를 살 때도, 철수가 노트를 살 때도, 아줌마가 그 얘기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돈 지불하기 전에 마지막까지 딱 열어보고서 딱 샀으면 정가가 5천원대인데 왜 10만원에 팔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말만 듣는 거예요. 야,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겉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야. 자, 대형주가 지금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형주가 그러한 위치에 있다. 정말 이거 소름 돋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거기에, 이거 뭐 어디에서가 넘어간 거야? 마케팅에서가 넘어간 거죠? 대형주를 팔아먹기 위한 마케팅에 여러분들이 다 넘어간 거죠. 잘하셨어요. 다시 사란 말이야.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 삼성전자 지금 살까요? 언제요? 어저께, 그저께. 네, 하이닉스 제가 요날 다 팔았지? 요날. 네, 마지막 남은 물량까지. 그 전에 거는 여기서 팔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물량을 여기서 다 팔았어요. 그랬더니 그날, 이날이 월요일이었죠 아마. 화요일이네. 화요일날 그 장중방송 때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팔았습니다 하면서 무료 방송을 제가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나 오늘 샀는데 어떡해요? 오늘 샀어요. 그 다음날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사도 될까요? 오늘은요. 오늘도 사신 분 있겠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왜 주가가 떨어질 때 자꾸 사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주가가 떨어질 때 자꾸 사고 싶은 이유는 뭐예요? 내가 지금 마이너스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이 큰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평단가가 내려가겠죠. 평단가가 내려가니까 손실이 좀 줄어든 것처럼 보여요. 자, 15만원에 사고요. 11만원에 샀어요. 그럼 평단가가 어디로 맞춰져요? 딱 그거 선 그거 보면 절반쯤 가겠죠? 네. 13만원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여기까지 가면은 한 25%인데 여기서 치면 한 10%밖에 안 되니까 와, 손실이 10%대로 줄었네요. 할만하구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실제로 손실이 줄었어요? 아니면은 그대로예요? 더 늘었을 수도 있겠지? 실제로 손실이 줄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퍼센테이지만 줄어든 거예요. 대신에 뭐가 커졌어요? 비중이 커졌잖아. 비중이 커졌잖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만큼 빠지죠. 그럼 옛날에는 마이너스 1% 빠지던 게 비중이 커졌으니까 마이너스 2% 빠지는 거랑 똑같은 효과입니다. 금액적으로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내려갈 때 물타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비중이 커진 상태에서 주가가 더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돼요. 그때가 되면 정말 정신 차려보면 나한테 남아있는 건 물려있는 주식밖에 없어요. 주식은요, 떨어질 것 같다 싶으면 매도를 채워야 됩니다. 매도를 아예 안 하고 가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나 10년 보유합니다. 요즘에 많이 듣는 말이에요. 하이닉스 어떻게 해요? 저는 다 팔았는데요. 안 팔면 안 돼요? 저는 다 팔았어요. 왜냐면 거기다 내가 대답을 못 하잖아요. 제가 대답을 못 하잖아. 그래서 저는 다 팔았어요. 그러니까 참고해가지고 대응하세요. 그러면 저는 10년 보유할 건데 10년 보유해도 팔아야 돼요? 여기서 내가 해줄 말은 딱 그거야. 10년 못 버팁니다. 고객님 10년 못 버티십니다. 10년 절대 못 버티십니다. 왠지 아세요? 자, 그냥 가정이지만 이게
이렇게 봅시다. 여기에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요. 네. 자, 이렇게요. 이게 얼마만큼 떨어진가요? 한 달 반이에요. 이거 버틴 사람이 있을까?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빚내서 한 사람은 더 못 버틸 테고요. 저만큼 떨어지잖아요. 이게 한 달, 한 두 달 이렇게 계속 떨어지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절대 못 버팁니다. 10년의 꿈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요. 너 10년 보유한 다음에 에이 못 버티겠어. 꿈꾸지 마세요. 10년이 뭐 누구의 이름도 아니고 뭐 그런 걸 꿈을 꾸고 있어요. 10년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그런 말 자체 꺼내지도 마세요. 어차피 못 버티는 거 하지 마세요. 10년 보유 중인 사람은 괜찮아요. 네, 그런 사람은 하실 수 있어. 근데 주린이 분들, 처음 하신 분, 왜냐면 지금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수익이 나고 있는 분들은 괜찮아. 근데 지금 주린이 분들, 만약에 여기서 샀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 버틸 수 있겠느냐? 못 버팁니다. 왜냐면 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네, 만 4개월 전에요. 언제 시작하셨어요? 올해. 언제 시작하셨어요? 작년 11월, 12월에. 뭐 이렇게 하신 분들. 조정이란 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주식은 그냥 사면 올라가는 줄 알아요. 왜냐면 상승장만 경험했거든. 사자마자 올라갔거든요. 맛을 봤거든요. 맛을 딱 봤더니 이게 된장이네? 나중에는 똥도 막 찍어 먹어요. 된장이죠. 그냥 믿는 거야. 근데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딱 한번 똥을 먹어본 사람은 알지. 아, 이거 굴인데? 그러면서 똥을 안 먹게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몰라. 이게 딱 그러지 않으면, 이게 더러운 얘기를 하네. 아시죠? 처음이신 분들은 조정이 뭔지 몰라. 조정장이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가셔야 돼. 내가 지금 근 5개월 동안 떠들었지? 근 5개월 동안 떠들었어. 사지 마시라고. 5개월도 더 된 것 같다. 네, 사지 마시라고. 팔 때는 내가 알려준다 그랬어요. 팔 때는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팔 때는 그래서 내가 항상 저는 이제 방송을 할 때 늘 이야기하죠. 내가 주댕이가 워낙 가벼워가지고요. 그냥 막 떠버려야 돼. 나 지금 이거 팔았어요. 라고 얘기해줘야 돼요. 산 것도 얘기해줬지. 근데 사는 것도 얘기해줬는데 파는 것도 다 얘기해줬어요. 이거 뭐 50%, 60%, 70% 수익이 나오는 거 그건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시세를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잘 파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일단 나를 못 봤으니까 이해해요. 대신에 매수를 여기서 했다. 그럼 여기서 최소한 물타기는 하지 말자 이거죠. 또는 지금 물려있어. 나 그래 어쨌든 나 물렸어. 어떡할래. 삼성전자 물렸어. 어떡할래. 그래서 나 10년 갖고 갈래 생각했는데 네 얘기 들으니까 못 갖고 갈 것 같아. 네, 못 갖고 갈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지금 손실인데 팔아야 돼요? 팔아야지. 팔아야죠. 그럼 뭐 할 건데? 생각해봐요. 내가 주식 갖고 있어. 근데 또 떨어진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100만원짜리 주식을 사갖고 있어요. 근데 90만원이 됐어요. 내일은 80만원이 된대요. 갖고 있을 거예요? 팔아야 되겠지. 주가가 더 떨어지면 팔아야 돼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팔아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또 우리 초보자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초보자분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전재산 들고 오지 않아요. 전재산을 들고 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돈이 있기 때문에 물타기 지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어딘가에 보면 계속 구석에 보면 돈이 있어요. 왜냐면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주식이 무섭거든요. 나 주식 처음 하는데 어떡해요? 네. 조금만 해보세요. 어디가 그거 알아들어요. 조금만 해보세요. 우량주를 해보세요. 근데 뉴스를 딱 보니까 뭐 삼성전자, 10만전자, 가즈아, 뭐 10만전자 기도문 해가지고 막 지랄 연병을 하고 있어. 뭐 용인에 계신 뭐 아버지 뭐 해가지고 막 10만전자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 야, 이거 들으니까 진짜 뭐 대단한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예요. 샀어. 근데 많이 안 샀어. 나 이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안 샀잖아요. 많이 샀어요? 전재산 다 집어넣었어? 주린이분들? 전재산 다 집어넣었나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처음인데. 그렇잖아. 처음에 만나자마자 그냥 바로 결혼하나? 아니잖아요. 뭔가 이제 이렇게 뭐 예? 뽀뽀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손도 한번 잡아보고 이렇게 예? 뭐 해봐야지. 그러니까
슬쩍 가는 거란 말이에요. 슬쩍. 그죠? 뭔가 경험을 해보고 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다행히도 많이 안 샀을 거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많이 안 샀잖아요. 조금 샀잖아. 그쵸? 조금 샀잖아. 그러니까 조금 샀으니까 어때요? 물타기 하고 싶겠지. 물타기 하지 마세요. 자, 지금은 원래는 주식을 팔아야 해. 근데 물려있는 분들, 전재산 밀어넣으신 분들은 팔아야지. 그런 분들은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해드린 대로 여러분들 처음이에요. 초보자예요. 그냥 첫 주식이 삼성전자예요. 배당 받을 줄 알고 1월에 샀어요.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보시면 얼마 안 돼. 그냥 몇백만 원 가지고 뭐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런 분들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안 파셔도 됩니다. 네. 조금 사셨으면 안 파셔도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그 조금이라는 게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물타기 하셨으면 안 돼. 물타기 하셨으면 안 되고, 일단은 가지고 있는 거에서 손실이 나고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안 파셔도 돼요. 뭔 얘기야? 주가 더 떨어진데 왜 안 팔아도 돼요? 조금이잖아요. 그냥 눈꽃만큼 산 거 아니야? 네, 보통 투자하려고 그러면 한 1조씩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 있잖아, 다들. 근데 여기 뭐 한 몇백만 원 사놓고 나서 이거 그냥 뭐 큰일 났다느니 막 그냥 맨날 그냥 얼굴 이렇게 죽상을 해가지고 그냥 삼성전자 300만 원치 사놨는데 그냥 주가가 20% 떨어져서 막 50만 원 손해봤네. 300만 원에서 20% 손실이면 얼마 손실이요? 3, 2, 6, 60만 원이네? 네, 60만, 그 사이에 또 깨알처럼 계산을 또 틀리네, 씨. 네, 60만 원 손실이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세상 다 산 사람처럼 진짜 막 담배 뻑뻑 펴대고 맨날 술 먹고 막 술값이 더 나온다. 네. 걱정하지 마. 그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눈꽃만큼 사놓고 그거 뭐 달라고 해요. 누구에게는 큰 돈일 수 있어요. 300만 원 큰 돈일 수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여러분들이 정말 무리해서 집어넣어가지고 나 이 돈 정말 내 전재산이야. 정말 나 이거 없으면 내 인생이 망가져. 이런 정도가 아니면은요. 그냥 계세요. 그냥 계시고 뭐 1000만 원 정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느냐. 대형주는요. 네. 대형주는 절대 한 번에 뒤지지 않습니다. 네. 절대로 한 번에 뒤지지 않습니다. 죽이다가 살리다가 그러거든요. 한 번에 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도를 할 때는 일단은 다 내려가죠. 떨어지면 일단 개기세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돼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되는데 이미 떨어졌어. 한 번, 두 방, 세 방씩 얻어맞았어. 그러면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지금 3일 떨어졌죠. 원래는 오늘 반등이 나갈 거라 생각했어요. 반등이 나갈 거라 생각했는데 좀 약했어요. 그래서 지랄같네? 그랬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형주 쪽 갖고 계신 분들, 시총상위권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재수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겠지만 다른 쪽 갖고 계신 분들은 계좌가 좀 희망이 있는데? 라는 생각 좀 하셨을 거예요. 시총 상위하고 완전 이게 딱 구분이 지어서 달라져 있어요. 그러면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 반등 바로 튀어나갑니다. 대신에 시총 상위권 종목은 약할 수도 있겠죠. 많이 안 올라갑니다. 네, 많이 안 올라가요. 많이 안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파는 것보다 반등 이후에 파는 것이 단돈 100원이라도 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팔지 마시고 올라가는 거 보고 파세요. 근데 올라가면 또 욕심 나겠지? 계속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항상 문제야.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만큼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더 사버리지. 일단 팔아야 되는데 더 산다고. 저런 거 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완벽하게 돌아서려면요. 외국인들 매수도 들어와야 되고 주가가 완벽하게 돌아서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나는 안 팔란다 이런 분들 말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전자는 진짜로 장기로 가지고만 가면 9만원 10만원 가요. 9만원 10만원 갈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못 버티는 거고 당연히 못 버틸 거라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미리 팔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 지금 나는 버틸 자신이 있어. 그런 분들이거나 금액이 작거나
그런 분들은 괜찮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기술적 반등 기다리세요. 반등 기다리면 단 1%든 2%든 더 먹고 팔 수 있어요. 올라갈 때 보고 파세요. 그 다음에 금액이 많은 것 같다. 그런 분들은요, 한꺼번에 팔지 마시고 잘라서 파세요. 네. 한꺼번에. 돼지 한 마리 잡아서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만 이렇게 잘게 쪼개요. 내가 만약에 한 1억 샀다. 그러면은 이번에 올라갈 때는 한 1,000만 원 정도 파는 거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시총 상위권 종목들 다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빼놓고요. 네, 몇 개 빼놨지. 이렇게 몇 가지 빼놓은 거 있죠. 근데 떨어지는 것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먼저 드린 거지만 여러분들이 밑에서 사면은 사실은 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8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점 천국 고점 지옥. 저점 천국 고점 지옥. 그것만 하시면 돼요. 아,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아, 이게 뭔가 마케팅이 있는 거 아니야? 생각보다 주가 많이 올랐는데, 물론 이거 여기서 60%, 뭐 70%밖에 안 올랐어요. 60, 70%밖에 안 올랐어. 그렇지만 대형주가 저 정도 단기간에 이만큼 올라가는 게 정상이냐?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이냐? 아니겠지. 자, 지금 얘네들이 위험한 이유. 그냥 평상시와 같은 상황이라면 저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만큼 올라온 상태를 잘 보세요. 이게 50%가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네. 이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50%가 넘게 수익이 나왔어요. 자,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해놓은 상태에서 매도가 들어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하고 있을까? 외국인들은 사놓으면 수익을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아요. 한 20%, 30% 나오면은 매도 욕구가 막 솟구쳐요. 얘네들은 간이 코딱지만 해가지고요. 수익 많이 내고 싶지만 자금이 크면은 그렇지 못해요. 자, 우리는 뭐 한 1억 가지고 투자해가지고 20% 수익 나면 2천만 원 벌었다. 그러면 벌써부터 그냥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해가지고 막 네, 저기 천리길 왔다 갔다 하죠. 밤에 잠도 못 잤나. 2천만 원 번 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빌딩을 살까? 막 이런 고민하느라고 잠 못 자는데. 외국 애들은 어떻게 돼요? 조단이야, 조단이. 조단이요. 네. 그냥 1억 가지고 2천만 원 버는 이런 게임이 아니라요. 조 단위로 한다고. 그러면 1조를 투자했을 때 쉽게 생각해서 1조를 투자했어. 투자했는데 한 20% 수익 나왔어요. 얼마요? 1조에 20%면 2천억이 돼. 2천억. 2천억. 2천억이면요. 팔고 싶지. 팔고 싶지. 그래서 이 외국인들이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데 얘네들 빌미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이 1조를 샀는데 이걸 다 판다? 차익 실현한다고 다 판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얘네들이 뭘 빌미를 삼는 거예요? 아, 시장 정말 좋은데, 주가는 정말 좋은데, 그러면서 계속 좋은 얘기 뽑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들 뭐 하는 거예요? 뒤로 다 파는 거죠. 제가 늘 해드렸던 얘기가 뭐겠어요? 그렇게 좋은데 니들은 왜 팔고 있냐잖아. 그렇게 좋은데 니들은 도대체 왜 팔고 있는데, 목표 가격 그렇게 높은데 니들은 왜 팔고 있어? 왜 파냐? 응? 왜 파는데? 말이 없어. 얘네들이 물론 외국 놈들이기 때문에 저의 말에 뭐 하기, 지들이 뭐 씨앗 잘라라 한다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왜 파는데? 그거 한번 물어보고 싶잖아요. 외국 기업일 수도 있고요. 뭐 메릴린치나 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업일 수도 있고 개인 계좌도 있고 그래요. 외국계 창구 쪽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는 얘기도 있긴 하고요. 네. 그 왜 파는데? 니들은 도대체 왜 파는데지? 그렇게 좋은 걸 왜 파는데? 당신들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당신이 사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얘기 하면서, 그러면서 빌미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 빌미가 뭐가 나왔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지. 지금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렇게 주가 올려놓은 거 아닐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미국도 똑같아. 뭐 여기 우리나라 들어와 있는 제임스 토마스 이런 애들은 뭐 기관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저쪽에 있는 뭐 수잔이든 잭산 뭐 제키든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로버트 뭐 이런 애들은 일반 미국 개인들도 똑같아요. 그냥 막 테슬라, 애플 막 올라가는 거 보면 막 눈이 확 뒤집어져가지고 막, 네, 그렇단 말이야. 조금 더 할게요. 아직 말이 안 끝났는데. 네. 그 요거 잘 봐봐요. 걔네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면 충분히 이제 내가 팔아먹어도 받아들 물량이 충분해졌어요. 그럼 이제 뭐만 만들면 돼요? 빌미. 명분만 만들면 돼요. 명분이 뭐예요? 경기는 참 좋아요 라는 것에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경기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경기가 좋아지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겠다. 자, 금리를 올려야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 얘기를 또 해드려야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 자, 시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종류. 성장주와 가치주. 성장주가 좋습니까? 가치주가 좋습니까? 라는 두 가지 배틀이 항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성장주가 좋습니까? 가치주가 좋습니까? 이 부분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이 성장주예요. 성장주는 뭐냐면 꿈을 먹고 살아요. 아주 주가가 개판일 때, 네, 이렇게 주가가 확 떨어지잖아요. 이때는 성장주고 가치주가 동반 하락합니다. 다 떨어져.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꼭 봐드리고 있는 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 완전히 폭삭 망가지는 시장이냐 아니냐를 보자고 그랬죠. 완전 폭삭 망가지는 시장이면 성장주고 가치주고 중소형주고 뭐 다 떨어져요. 다 떨어져. 그냥 다 떨어지는 겁니다. 주식 사면 당연히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꼭 그렇지 않잖아요. 뭐만 떨어져요? 성장주만 떨어져요. 성장주는 언제 올라가냐면 주가가 하락을 하고 나서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있을 때입니다. 돈을 막 뿌릴 때, 유동성이 막 시작될 때, 그때 올라가거든요. 왜? 그 돈을 가지고 얘네들이 사업하고 저금리 기조니까 막 돈 빌려가지고 사업하고 공짜잖아, 공짜. 공짜로 돈 빌려가지고 이자 안 내고 돈 빌려가지고 막 공장 세우고 막 사람들 뭐 투자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한 다음에 돈을 벌 것이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돈을 벌어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쟤네들이 내년에는 돈을 이만큼 벌 거예요 라는 것이 뭐다? 성장주란 이야기예요. 네, 성장주.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렇게 쭉쭉쭉쭉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올라가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금리 인상을 하겠대. 그럼 여기에 금리 인상하면서 뭐가 들어가요? 대출 당연히 받았겠지. 회사에서 대출 없는 기업이 어딨어. 빚 안 내고 하는 기업, 이따가 월급 종목에 무차입 경영하는 기업이 하나 있긴 있다. 네. 근데 대체적으로 회사는 다 부채 비율이 있어요. 삼성전자도 부채 비율이 조금 있습니다. 빚내서 다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금융비용이에요. 금융비용이 떨어져요. 그러면 자, 지금 100만큼 벌 거라 생각해가지고 주가가 100만큼 올라왔는데 금융비용 때문에 100을 못 번대. 80 번대요. 그 순간 성장주는 뭐가 되냐면 고평가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이 쉽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면은 원자재 가격 올라가요. 그러면 마진율이 떨어지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 막 해요. 그러면서 금융비용도 올라가고 마진율도 떨어지니까 이제 실적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주가가 차익 실현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 성장주 쪽에 다 매도가 나와요. 기술주가 다 성장주예요. 우리는 뭐지? 바이오가 대체적이에요. 아무 실적이 없는데 앞으로 기대감 가지고 계속 가는 거거든요. 바이오 첫 번째 조심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찬가지야. 앞으로 좋아진대요. 그래서 실적 실제로 좋아졌어. 그래서 잘 갔잖아요. 1분기까지 괜찮았어요. 1분기 실적을 2분기에 못 따라잡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 때려지는 거지. 네. 금리가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기업의 투자도 축소되겠죠? 네. 뭐 등등등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올라간 기업들은 지금 다 매를 쳐맞고 있는 거예요. 배터리든 뭐든 이런 것들.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해 왔다는 것이 작년 연말입니다.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성장주들이 빡 치고 올라갔는데 이제는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다. 등등등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제로는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지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차익 실현의 빌미를 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먹을 만큼 먹었다 이거야. 나머지는 니들이 가져가. 니들이 가져가는데 너무 높은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까봐 뭐예요? 더 갑니다. 라고 마케팅을 해주는 거죠. 거기에 누가 속아 넘어갔지? 주린이분들이 속아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제가 매도를 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말 자체도 필요가 없는 게 밑에서 사면은요, 그냥 이거 오늘 팔아도 돼요. 수익률 그래도 40% 50% 나와 있는 상황인데 그거 팔면 돼. 근데 위에서 사신 분들이 항상 문제인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주식을 건드리지 마세요. 네, 건드리지 마세요. 제발 그것만 명심하세요. 성장주든 가치주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상관없는데 그냥 밑에서 사면 돼. 밑에서 사면
성장 주고 가치 주고 뭐 개떡 같은 주식이고 뭐 뭔 주식이고 간에 그냥 다 사도 돼요. 네. 다 사도 됩니다. 올라가 있는 거는요. 천하의 삼성전자로 사면 물리는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 이 개잡주라고 욕하시는 분 많죠.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천하의 삼성전자도 나한테 손실 주면 이건 잡주야. 삼성전자 이 개놈의 주식 뭐 이거는 그 얘기 할 거 아니에요. 하이닉스 이 개같은 주식. 얘네들이 개같은 주식이 아니야. 개같은 위치에서 산 거죠. 주식은 계속 올라갈 수 없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하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물리지 않고 손실 없이 주식을 매수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 사세요. 밑에서 사시면 됩니다. 이거 뭐 되게 간단한 거예요. 밑은 뭐 그럼 주가 하락은 어디냐? 주가가 밑바닥은 어디냐? 그냥 여러분들이 차트 조금만 보시면 돼요. 뭐 이거는 크게 적어하실 것도 없고요. 뭐 엄청난 지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평선 모여있는 데 사세요. 이평선 모여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 그럼 그게 바닥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평선 이게 벌어져 있고요. 주가가 이렇게 이거 다 알잖아요. 많이 올라가서 이평선이 많이 벌었어. 아 그러면 이제 고점이구나. 이러면 됩니다. 그냥 이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주가가 이렇게 내려가가지고 이평선 모여있는 데 와서 주가가 위치했어. 그럼 그게 바닥이구나. 밑에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격이 막 벌어졌어. 이평선이 막 벌어졌어. 아 그러면 고점이구나. 사지 말아야 되겠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파는 건 언제? 이렇게 꺾고 들어갈 때, 꺾고 들어갈 때, 꺾고 들어갈 때, 요때 파시면 돼요. 요때는 사면 안 되는 자리. 그냥 수익을 즐겨. 그래서 이렇게 모일 때 매도하시면 됩니다. 주가가 반대로죠. 내려갈 때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다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살짝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때 사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것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예전에 추천드렸던 것들이 뭐가 있어? 휠라홀딩스 이런 것도 봐봐요. 이것도 오늘 뭐 플러스가 나긴 했더라. 이런 것도 봐봐요. 그냥 주가 쭉 내려가서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그냥 사는 거야. 내려가든가 말든가 그냥 놔둬요. 그러면 그냥 수익이 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계속 지라같이 하다가 그냥 밑에 있어? 그럼 내려가든가 말든가 그냥 사요. 그럼 수익이 나요. 그죠? 최근에 매매했던 건 위메이드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냥 보면 근데 저는 그냥 매수 자체를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누가 써놨어.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는데 이평선 근처 바닥에서 계속 지고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항상 자기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애들입니다. 다만 기고 있는데 정말 개떡 같은 애들이 있어요. 뭐 실적이 개떡 같다거나 완전 망가져 있다거나 뭐 수급도 없고 막 지라 같은 주식들 이런 주식들은 사시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성장이 있다거나 뭐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라든지 뭐 등등등이 나와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3개월, 6개월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게 뭐가 어려워? 그렇잖아요. 현대 엘리베이 이것도 잘 가는가? 네. 이거 밑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네. 그 계속 기어 내려가다가 이렇게 딱 돌아설 때 차트 보면 다 나오잖아요. 기업 분석은 여기서 들어가시면 돼요. 아 얘가 그래서 말아먹을 기업이냐 아니냐 그렇게 뭐 손실이 많이 난 기업이냐 그거 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은 매수하기 좋은 기업이지. 그죠? 그러면 자기 차례가 오면은 그냥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건 아주 기본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기업 분석하기 어려워요. 뭐 종목 찾기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냥 이것만 봐.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에 샀어? 그러면은 이 자리에 샀는데 막 지랄을 해요. 야 성초사 말 듣고 여기서 샀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더라. 마이너스 한 15% 나오더라. 한 20% 나오더라. 괜찮아요. 냅둬. 거기가 끝이야. 네, 그게 끝이야. 그게 끝이니까 그냥 그걸로 밀고 가요. 그러면 알아서 지가 갑니다. 마이너스 20%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 위에서 물린 마이너스 20%는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밑에서는요, 지가 가봤자 거기입니다. 뭐 밑바닥인데 뭐 콘크리트 바닥 지가 뭘로 뚫고 들어갈 거예요. 네, 안 되는 거지. 자, 월급 종목 갑시다. 네, 월급 종목 볼 거예요. 월급 종목을 이제 두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뭐 기존에 제 월급 종목은 그 파괴력을 알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자, 월급 종목은 제가 선별하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안 돼요. 첫 번째, 거래량이 너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저는 1,000억 원대 미만 주식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1,000억 원대 미만 주식은 취급하지 않아요. 왜냐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주식 매수가 몰려 들어가게 되면 이 시총이 작은 기업들은 그냥 막 주가가 왜곡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5,000원에 사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게 시총이 만약에 한 2, 300억짜리야 또는 한 500억짜리야 이렇게 돼버리면요, 워낙에 이게 그 시총이 작다 보니까 자금이 쏠리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뛰어버려요. 그럼 내가 5,000원에 사고 싶지만 5,500원, 6,000원 금방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주가가 순수하게 올라간 게 아니라 내가 올린 거야. 우리가 올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오로스테크놀 몰라. 그럼 종목 진단 못해요. 네. 나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갑자기 왜 심해 바다로 들어가냐 그랬고 뭔 소린가 했네. 네. 우리는 발전한 인간이니까. 네. 알았죠? 그래서 시총이 작은 기업. 그래서 저는 우선주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우선주 매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선주 매매하더라도 뭐 삼성전자 우선주나 뭐 현대차 우선주나 뭐 이렇게 그냥 거래가 되는 우선주 있죠? 뭐 그런 것들만 매매가 하는 거니까 우선주 왜 안 주나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우선주 안 하고요. 저는 원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시총 작은 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적자 기업 안 하고요. 높은 데 있는 거, 천장에 있는 거 안 합니다. 많이 올라간 거 안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월급 종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편안하게 사시면 돼요. 그리고 기다리면 돼. 그 끝이야.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종목 볼게요. 나이스 DMB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어요? 네. 나이스 DMB. 나이스 하잖아. 일단 기업 이름이. 나이스해. 자, 시총은 1,600억입니다. 네. 1,000억 원대 기준 넘어갔죠? 그 다음에요. 기업의 부채 비율이 27%예요. 거의 무차입 경영입니다. 빚이 없어. 회사가. 네. 빚이 없어요. 빚이 없는 기업이야. 빚이 없다는 거 하나만으로 일단 끝난 거예요. 왜? 빚이 없다라는 건 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어. 왜요? 금융 비용이 없거든. 금융 비용이 없잖아요. 빚 없는 거. 자, 생각해 봐봐요.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우리 집이 대출이 있어. 대출이 한 2억이야.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대출 이자 나가고 원금 갖고 뭐 생활비하고 그러면 나는 가난해. 그렇지만 나는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못 벌어. 그렇지만 나는 차도 내 거, 집도 내 거, 빚이 없어. 그러면 나는 부자야. 아시겠어요?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5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이 차이는 뭐냐면, 물론 둘 다 빚이 없으면 되겠지만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빚이 이렇게 많으면요, 이 사람이 더 못 사는 사람이야. 물론 빚을 다 갚으면 이제 1,000만 원짜리가 더 잘 사겠죠. 근데 1,000만 원과 500만 원 비교하게 되면 500만 원이 훨씬 더 잘 사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기업은 그냥 합격이야. 합격! 쾅! 네. 합격 쾅! 그리고요, 유보율. 유보율은 뭐냐면 회사가 돈을 벌어가지고 현금을 좀 쌓아놓는 거예요. 괜찮네? 700%. 현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700% 정도 괜찮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어요. 현금이 많고 빚이 없고 막 그렇다 하더라도 땅 파먹고 살 수가 없어요. 돈을 벌고 있냐? 살펴봤더니 어떻게 돼요? ROE가 18%예요. ROE가 18%예요. ROE가 뭐죠? 자기 자본 이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면서 계산하다가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계산되어 있는데 뭐 해달라고 그거를 계산하는 방법을 하겠어. 그러니까 ROE는 뭐냐면, 내가 쉽게 생각하면 내 자본금이 1억이에요. 근데 이 1억을 가지고 얼만큼 벌고 있느냐. 1억 가지고 18% 버니까 1,800만 원? 네. 1,800만 원 이렇게 벌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ROE가 만약에 20%다 그러면요, 5년 만에 기업이 2배로 뛰는 거야. 이해되세요? 네. 자, PBR은 조금 높아요. 퍼는 14배, 15배. 이 정도는 괜찮아요. 신용 한 개도 없습니다. 아무도 안 건드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개인들이 아예 쳐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수급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외국인 매수가 짱짱하게 들어옵니다. 이런 시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중요한 거죠. 이런 시기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고? 자, 주가는 안 올랐어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건 뭐지? 얘네들이 미쳤거나 이 기업이 간다는 얘기겠지. 그죠? 얘들이 미쳤거나 이 기업이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나이스 DMB가 뭐 하는 기업이냐? 신용평가사예요. 기업의 신용을 평가하는 기업이죠. 자, 이 기업은 A급입니다. 이 기업은 A 플러스입니다. 이 기업은 뭐 2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기업이 이 나이스 DMB예요. 자, 월봉 가지고 궁금해하신 분 계셔서 제가 월봉 이거는 꼭 말씀드려야 되거든요. 자, 월봉 차트를 볼게요. 어떨까? 높아 보여요? 자, 높고 낮고의 차이는 우리가 뭐 객관적, 뭐 주관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월봉 차트를 보시면 네, 이 종목은 뭐예요? 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주식입니다. 완전 나이스지. 네, 이건 완전 나이스예요. 거기에다가 약간 선물 같은 포인트도 있잖아요. 9,000원. 9,000원. 9,000원이 뭐예요?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를 갖고 있었던 것을 확 분출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건 뭐냐면 빵 올라갔다가 거기 9,000원에서 정확하게 핸들링을 해줘요. 그러면서 뭐가 들어왔다?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 스멜. 스멜. 뭔가 냄새가 나. 그죠? 뭔가 냄새가 나잖아. 이런 기업들은 사놓는 거예요. 이런 기업은 사놓으면 그다지 후회하실 일이 없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항상 뭐랑 비교하죠? 이런 종목들은 뭐하고 비교해요? 리노공업. 리노공업은 정말 좋은 기업이거든요. 자, 이런 기업은 어떻게 비교해야 돼요? 스멜이 났던. 자, 이런 추세를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이어갈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월봉 차트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스 DMB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는 뭐 여러분 자유예요. 왜냐면 월급 종목이란 그 뜻은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월급을 타죠. 한 달에 한 번 월급을 타요. 이 월급을 타가지고 뭘 하지? 주식을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저도 주식을 사야 돼요. 저도 주식을 사야 되니까 주식을 사서 모아갑니다. 저도 제 계좌에다가 집어넣는 주식이에요. 저도 주식을 사서 이 주식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후행 매매를 해야 되죠. 법에 저촉되지 않게 후행 매매를 하게 되는데 후행 매매는 뭐냐?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저는 이제 금요일날 오후에 사겠다 이 얘기겠죠? 네. 오후에 사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콤텍 요건 이제 나이스 DMB는 요까지 설명을 드리고 한 종목 더 남았어요. 근데 콤텍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또 콤텍 설명을 드릴게. 왜냐면 나는 정직하니까. 콤텍 물렸지? 물렸어요. 물렸는데 요 놈은 달라. 네. 추세가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잘 보세요. 요거는 박스에서 횡보하는 구간입니다. 박스에서 횡보하는 구간이에요. 그리고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상증자가 있는 거 회사가 망할 것 같아서 유상증자하는 게 아니죠. 유상증자를 이렇게 만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유상증자 한다는데 못 줬고요. 올빼미 공시 나오는데 못 줬고요. 이 회사가 정말 막 쓰러져가는 기업이야. 그냥 피죽도 못 먹는 그런 기업이야. 직원 월급도 못 줘. 그래가지고, 유상증자, 뭐 주주자 삥 뜯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유상증자 받았다 그러면 내가 죽일 놈이지. 근데 이거 그런 기업은 아니에요. 돈이 있어. 돈이 있는 기업이에요. 돈이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유상증자를 한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땠다? 신사업 진출이에요. 신사업 진출이고, 과거에 유상증자를 한 꼬라지를 보니까, 여기 유상증자 했던 시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유상증자 했던 시기입니다. 지금 하나, 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 첫 번째도 당연히 올랐고요. 두 번째도 당연히 올랐어요. 문제는 뭐지? 시간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물렸으면 나도 물렸어요.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아. 왜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고 있거든. 유상증자 성공하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날 계산까지 다 해드렸죠. 콤텍 시스템 유상증자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이 분명히 필요한 자금이 있어. 420억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 420억 유증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 990원이었던가요? 네, 하여튼 1000원 정도의 유증을 받아야 돼요. 유증을 1000원 정도에 해줘야 돼. 그러면은 얘들 할인율 계산했을 때 얼마까지 나오죠? 1300원 정도는 지켜줘야 된다 그랬죠.
정말 개 같은 주식이면 더 빠졌어야지. 네. 요거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서 물타기, 추가 매수 이런 것을 들어가려면 이거 그림판은 여기 차트에 있는 거예요. 네, 차트에서 주는 겁니다. 여기 차트에 요 필드 편집, 요 서브 툴바 이거 하면 나와요. 네, 차트에서 공급해 주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잘 그리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은요. 자, 유상증자가 나오면 일단 악재로 인식한단 말이에요. 악재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가가 좀 더 빠져. 그래서 바닥 잡을 때까지 일단 숨죽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괜찮아졌어 라고 한다면 주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때 더 사면 돼요. 이거 아무 문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사자마자 물린 것 같아요. 사서 마이너스 나고 있어요. 괜찮아. 이게 뭐 마이너스 뭐 20% 났어, 30% 났어. 괜찮습니다. 유지 잘하고 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방송에서 계속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떠올려 드리니까 나 더 매수했어요 라고 얘기해 드리니까 그냥 방송 계속 들으시면 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립니다. 네. 자,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가야 되겠죠. 두 번째 종목은 뭐냐면요, 에스텍파마. 요거는 제약입니다. 1,400억짜리 기업이에요. 네, 1,400억짜리 기업이고요. 역시 부채 비율 10%. 아까 그거보다 더 조금이야. 유보율은 1,800. 아까보다 더 좋아요. ROE는 10%. PBR은 1.27. 신용이 조금 있어요. 근데 5.7%. 왜냐면 제약 바이오 쪽이기 때문에 신용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제약주인데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장점이겠죠? 네. 그 다음에 퍼는 12%.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들어오고 있지? 제임스 토마스가 열심히 사주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 왜 사고 있을까? 이것도 역시 스멜 하는 거죠. 스멜. 자, 근데 이 기업은 월봉 봐야 되겠죠? 월봉 보면 어때요? 좀 답답하지. 아까 거보다. 아까 거는 막 시원하게 쫙 뻗어나가는 고속도로 같은데 이건 뭐예요? 왠지 뭐 길이 꽉 막히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국도? 국도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요것도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요 자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위에 다 써 있잖아요. 에스텍 파마라고. 요 위쪽 왼쪽 위에 보시면 다 써 있어요.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여기 처음으로 시세가 나왔던 그 자리, 네, 그 자리를 지금 넘어서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의 1차적인 목표 주가는 일단은 25,000원까지 봅니다. 네, 25,000원까지 봐요. 네, 25,000원까지 보고 2만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조금 더 일찍 차익이 들어가면, 네, 2만원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종목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런 종목 가끔씩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자, 요때와 다르다는 거.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무엇이 다를까? 자, 이동평균선의 포지션 보세요.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역배열 진행이 되어 있을 때는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항상 제한을 시킵니다. 근데 지금은 뭐냐면 완전 달라진 게 있어요. 뭐가 달라졌을까? 모여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지지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자, 이게 월봉상 특징이야. 월봉만 보면서 접근하게 되면은 이게 한 달짜리 캔들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오래 보여줘야 되는데 일봉도 뭐 마찬가지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된 포인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주봉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직 저항에 대한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영위하는 업황 자체가요, 원재료, 의약품 원재료 쪽입니다. 약품 원재료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약품 원재료가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앞으로 이제 뭐 백신이든 뭐든 막 여러 가지 나올 거고, 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치매 관련한 부분에서 뭐 약품 원료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납품하고 있어요. 대웅인가? 그렇게 되죠? 네, 대웅. 약품 원료 납품하고 있어요. 치매는 뭐냐면 여러분들
정책 수혜가 될 수 있습니다. 정책 수혜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월급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뭐 대단히 뭐 그냥 뭐 단기적으로 수익을 내고 트레이딩하고 막 그렇게 리딩 바라지 마세요. 네, 사놓고 그냥 두세요. 월급이야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모아가는 거예요. 내가 계좌에 넣어놓고서 수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어떤 종목은 월급 종목 어떤 종목은 손실이 커요. 그치, 나도 손실 할 수 있어. 그죠? 나는 100% 저거 아니거든? 네. 저는 신이 아니에요. 난 뭐, 나라고 뭐 다 수익 나겠어요? 손실 나고 있어요. 근데 나는 한 번도 손절 매도로 가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밑바닥에서 사는 종목들은요, 지가 아무리 밑으로 들어와도 그냥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빠질 수가 없는 자리들이 있어요. 지가 빠져봤자 거기서 거기야. 그러면 나는 그 정도까지 예상하고 들어가거든요. 마이너스 20% 괜찮아? 마이너스 10% 괜찮아? 왜? 내가 생각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난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일단 시간을 길게 잡고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해놓은 포트폴리오 내에서 수익을 준단 말이에요. 자, 모든 종목을 내가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내가 3개를 집어넣는데 3개 다 수익이 안 날 수도 있겠지. 그럴 일은 거의 없지, 근데. 네, 해놓으면 일단은 이 포트폴리오, A 포트폴리오, B 포트폴리오, C 포트폴리오를 놓고 보면 여기에 구성된 종목군들이 수익이 안 날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A 포트폴리오가 뭐 플러스 1%, 다 합쳤더니 B가 뭐 플러스 한 10%, 뭐 이건 플러스 한 2%, 뭐 이렇게 되지. 그럼 여러분들 계좌가 플러스가 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느 것 하나만 사라고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어느 것 하나만 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목에 몰빵 친다거나 이런 것 자체를 생각하고 있으면 아예 그냥 이 종목들 사지 마시고 그냥 이런 것들 그냥 잊어버리세요. 종목이라는 건,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계속 내가 포트를 구축해서 내 계좌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돼요. 네. 내 계좌가 올라가는 걸 생각해야 돼. 처음 하시는 분들이거나 주린이 분들이거나 이런 분들은요, 그냥 막 이렇게 분산 투자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약간 부정적인 분들도 많이 계세요. 삼성전자 이게 몰빵 치지 뭐. 그 몰빵 안 치고 분산 투자한다는데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같은 업종 막 골라 담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그건 무조건 손실이야. 무조건 깨져요. 좋을 때는 좋지. 근데 나쁠 땐 무지하게 나쁘거든요. 답이 안 나와요.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쁘려면 우리가 포트폴리오 가져가야 돼. 근데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핸들링을 하셔야 돼. 핸들링을 어떻게 하느냐면, 금액이 많은 분들은 그냥 주식을 마음껏 많이 사세요. 비중을 조그맣게 해서 많이 사십시오. 무조건 수익일 수밖에 없어요. 왜? 손실은 제한적인데 수익은 무한대거든. 이 중에서 2개만 1000%가 나와버려도 나머지 손실 다 끝나고도 남습니다. 이해되세요? 무조건 그게 맞아요. 근데 내가 금액이 적어. 그러면 이 금액이 적은 금액으로서 구축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최대한 구축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거 아주 좋네요. 과수원 파수꾼님. 적은 돈으로 이거저거 다 사서 다이소처럼 운영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최대한 구축하시는 거. 그게 중요해요. 그냥 몇 종목만 가지고서 승부를 보려고 하면은요, 그게 만약에 꺾이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 망가집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매매는 처음에 제가 뭐 도화 이거 말씀드릴 때도 뭐 그냥 그러려니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봐서 또 이것도 뭐 그냥 개 같은 주식입니다. 뭐 다시 살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더 살까요? 지금 사도 되나요? 모든 건 다 때가 있어요. 모든 건 다 때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알게 되지 뭐. 파도가 쓸려가면 누가 빤스를 벗고 덜렁거리고 있는지 알게 된다니까.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게 좋을 때 뉴스와 맞서서 누가 싸웠어? 내가 싸웠잖아. 저점 전국 고점 지옥 하면서 삼성전자 팔아러 할 때 주린이 분들이 나를 콧방귀를 켰겠지. 야! 안 빠지는데 지금이라도 팔까요?
또는 물타기 할까요? 이제는 걱정되지. 이 걱정하지 마요. 이미 선택한 부분이야. 거기에 대해서는 걱정하면 안 돼요. 내가 선택한 부분들이 있어. 근데 거기에 대한 그런 교훈이 없으면 안 되죠.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도 없고요. 지금 우리가 시장만 딱 놓고 보면 추세가 망가졌느냐? 아닙니다. 추세가 망가졌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망가졌어요? 장 끝났어? 아니잖아. 지금도 여전히 강세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뭐만 조심하면 돼요? 얘네들 시총 상위 애들만 조심하면 돼.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다 빠지는 게 아니야. 그죠? 근데 시장이 급락을 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조용히 해라! 중요할 때 자식이 짚고 있어. 왜? 또 개소리 해줘야 되네. 왜? 조용히 해! 자, 그래서 누구 온 게 아니고 앞집에서 강아지가 그러면은 짖습니다. 주식이 왜 저러지? 10시 10시니까 끝내라. 네, 그지 같은 놈 새끼. 자, 아무튼요. 네, 이렇게 주가가 미친 듯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전부 다 떨어질 때. 이때는요, 이 주식이든 저 주식이든 그냥 다 안 돼요. 다 빠지는 거야. 그때는 무조건 주식을 비워야 돼. 그냥 계좌를 가볍게 갈 거는 게 가장 최고입니다. 그게 가장 최고입니다. 이때가 되면 또 알려드리겠지. 또는 매도를 못했다 그러면 일단 버티라고 말씀을 드리든 뭐 다 말씀을 드릴 거야. 뭔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있으면 다 말씀드려요. 다 팔으라는 얘기를 하든 뭐 계좌를 뭐 현금만 들고 가지. 지금도 우리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 시장의 조정이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보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다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드리죠. 근데 지금은요, 주가가 아까처럼 이렇게 미친 듯이 떨어지는 장이 아니에요. 그럼 뭐지? 빠질 놈만 빠지는 거야. 빠질 놈만 빠지는 겁니다. 그럼 그 빠질 놈들만 제끼라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했어? 밑에서부터 올라온 애들이니까 밑에서부터 작년에 연말에 작년 가을 때쯤에 많이 산 애들은 이미 수익이 나가지고 얘들 지금 제끼니까 어떻게 돼? 돈이 쌓였지. 수익이 많이 났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매수하는 애들은 자, 그때로 한번 돌아갑시다. 이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실 때 기분이 어땠냐 이거야. 현대 위아 이런 거 샀을 때 기분이 어땠냐 이거야. 화신 이런 거 샀을 때. 생각해 봐봐요. 아, 왜 이렇게 안 가? 다른 건 잘 간다는데, 바이오 잘 간다는데, 왜 이렇게 안 가? 삼성전자 계속 사도 되는 거야? 하이닉스 사도 되는 거야? 아무도 안 산다는데? 얘네들 망가진다는데? 사도 되는 거예요? 사야지. 왜요? 근데 보시면 아시지만 하이닉스도 그랬어요. 네. 지금이야 뭐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 뭐 팔아먹었네 어쩌네 예전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험담처럼 들리지만 봐봐요. 주가가 어쨌든 떨어져. 네. 샀는데 떨어졌어요. 8만원도 깨졌어. 그럼 이게 정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오지. 그 다음에 뉴스도 아주 부정적이고요. 근데 저점에서 사는데 뭐 걱정이야. 내가 생각한 범위 안에 있으면 뭐 걱정입니까? 괜찮아요? 지금 걱정돼요? 그럼 사세요. 지금 이 주식이 갈까 못 갈까 걱정돼요? 사세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지가 떨어져 봤자입니다. 이평선 모여 있죠. 저점 잡혀 있죠. 그 다음에 주가가 많이 올라온 상태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사셔도 됩니다.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막 사줘도 돼요. 지가 빠져봤자야. 이미 다 빠졌잖아요. 이미 다 빠졌잖아. 이미 다 빠졌다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사도 되지. 막 사도 돼요. 지가 내려가 봤자예요. 네. 지가 내려가 봤자라고. 어디까지 갈래, 니가? 가면 어디까지 갈 건데? 얼마면 돼? 얼마면 되겠냐? 뭐 어차피 끝난 걸 뭘 어떻게 할 거야? 응? 하늘이님은 너무 부정적인 것 같아. 부정은 싫어. 네. 부정은 부정을 해야 돼.
왜냐면 작년 3월은 다르잖아. 지금은 코로나, 이때는 코로나지만 지금은 코로나가 어디 갔어. 코로나 없지. 메로나지 지금은. 지금 이제 메로나 나올 때 됐구나. 저런 급작스러운 조정과 지금을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시장을 못 읽는다고 내가 광고하는 거랑 똑같아. 나는 시장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그런 거는, 노노노노. 그러면 안 되지. 상황이 어떤지를 보세요.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가를.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시장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네. 나 다 모르겠다. 네, 네가 말하는 거 하나도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런 분들은요 그냥 이것만 보세요. 이 차트가 정석이다. 그죠? 자, 많이 내려갔어요. 네, 일단은 내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밑바닥에서 이평선 모였죠. 그럼 이런 애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그냥 사시면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밑바닥에서 내가 손실이 좀 났어. 마이너스 10%든 20%든 손실이 났어. 괜찮아요. 괜찮아. 그리고 월급 종목들은요, 뭐, 굳이 물어보실 필요 없어. 내가 만약에 매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내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매도했어요. 아니면은 뭐, 수익이 나서 매도했어요. 라고 다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성투사가 말을 안 했네? 그러면 그냥 둬요. 아, 저놈도 물려있구나.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마 내가, 네. 설마 내가 내 종목 운영하면서 설마 그런 거 못하겠어요? 월급 종목은 내 계좌에 들어가는 주식입니다. 여러분 몰래 팔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몰래 막 하시거나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말씀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내가 말 안 했어 그러면은 그냥 사세요. 그냥 갖고 가세요. 그러면 돼. 네, 월급 종목인데 뭐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냥 둬. 말 안 했으면. 네, 말 안 했으면 그냥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수익 난 건 말 안 하대. 근데 수익 난 거는 홀랑 다 팔아먹었나? 월급 종목에 수익 난 거는 또 말 없어? 네, 아무튼 매달 성투사가 사는 주식을 여러분들이 같이 사시면 되는 거고, 안 사도 돼요. 이것은 월급 종목이기 때문에 나는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안 사도 돼요. 네, 그럼 뭐 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켜보다가 정말 괜찮네, 잘 가네. 그럼 그때 다음 월급 때부터 사셔도 됩니다. 좀 더 지켜보고 사줘도 돼요. 나는 의심되는데? 나는 널 못 믿겠어. 괜찮아요. 왜? 어쨌든 믿을 수 없지 뭐. 그렇잖아. 10년 산 또는 20년 산 부부간에도 제가 그래서 의심 가잖아. 네, 의심 가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처음 봤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죠? 오늘 방송 처음 들어오거나 아니면 몇 번 안 들었거나 그러면은 다 의심 가죠. 일단 사지 마. 사지 말고 기다려서 보세요. 기다려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월급 종목은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그 위력을 알게 되실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었지. 수산중공업 이런 거. 뭐, 현대바이오도 그렇고요. 이것도 뭐, 진짜 뭐, 개떡같은 주식. 네. 이런 거 다 수익 났잖아요. 이게 다 수익 나는 거고, 월급 종목이 일단은 제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당장은 안 갈 수 있고 지금 당장 또 사자마자 손실이 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나는 사면 항상 물려. 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그냥 밤마다 지푸라기 인형 만들어 가지고 성투자 이 새끼 그러면 대바늘로 막 지푸라기 인형 가슴에다 찌르고 막 그럴 정도 아니야. 네. 주식하면서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이거 되겠습니까? 암만 깨져봤자지. 네, 암만 깨져봤자입니다. 왜냐면 그게 저점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저점이라서. 밑에서 사는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사면은 대바늘이 아니라 그냥 칼로 모가지 잘라야지. 근데 나는 조금만 올라가도 매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하시고, 월급 종목은 제가 월급 탈 때마다 제 계좌에다가 집어넣는 제가 사는 주식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사시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는 주식입니다. 나 이거 내일 살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같이 사시든 안 사시든 그냥 전문가는 무슨 주식 사나?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주식 사나?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냥 요거 산다는 이야기예요. 수산중공업이 아니지. 뭐였지? 나이스 DNB. 오늘은 이번 달에는 이제 나이스 DNB 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를 사겠다 얘기죠. 언제? 금요일날 오후에 사겠다고. 네,
오후에 사겠다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잖아. 걱정 없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냥 많이 사지 마세요. 그냥 조금 사놓고 정말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좀 더 사고 그러시면 되지 뭐. 네.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만약에 뭔가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유료 방송을 들으셔도 되긴 되는데 지금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유료 방송을 듣게 되시면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뭐 어쨌든 뭐 각자의 종목 진단이나 이런 것도 안 되겠지만 네. 유료 방송을 듣게 되시는데 유료 방송을 들으시면 똑같아요. 방송은 질은 똑같습니다. 뭐 처음 가입하신 분들은 유료 방송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습니다. 내용은 똑같아요. 종목이 좀 들어갔을 뿐이고 종목에 대한 우리가 리딩하는 종목에 대한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좀 들어갈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들어보시고 얘는 방송을 그래도 잘하는 것 같아 아니면 믿을만한 것 같아 그러면 가입하시면 돼요. 가입은 어렵지 않아요. 88TV에서 그냥 하시면 되고 오늘이 마지막 날인가요? 이벤트가? 그런가? 언제까지야? 여기 88TV에 가시면요 여기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벤트를 잘 읽어보시면 14일까지니까 내일까지네요.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 그러니까 방송 들으시고 내일까지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가입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지금 제가 마지막 방송이에요. 오늘 물리지 않고 수익날 종목 매수하라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9만원이에요. 129만원이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 자유고요. 네, 여러분 자유고요. 대신에 이제 유료 방송에 들어오게 되시면 강제성이 좀 들어가죠. 제가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네,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시가로 사요. 월급 종목이잖아. 네, 월급 종목인데 그냥 시가로 사죠. 뭐 굳이 네 가격 그거 100원 200원 차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만약에 내일 살려고 했는데 만약 이게 많이 떴다라든지 아니면 뭐 폭락했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가격을 조금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폭락했을 때는 그냥 살 거고요. 폭등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못 사는 수가 있지. 그럴 땐 못 사는 수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외에는 거의 그냥 시가로 그냥 삽니다. 네. 굳이 뭐 네. 강제로 문자가 나가지. 강제로 문자가 나가죠. 네. 태경 케미칼인가요? 그거는 태경 케미칼이 네 100% 나왔어. 이것도 월급 종목이었어. 근데 뭐 다 이제 고난의 세월들은 거치고 넘어가는 거라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현대바이오 같은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이것도 뭐 다 여러분들한테 뭐 월급 종목 다 들었던 것들이에요. 월급 종목 이거 다 월급 종목이었어요. 이것도 뭐 고생 많았지 뭐 한 20% 이거 마이너스 한 20% 나왔었나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좀 이벤트성으로 드린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잘 올라갔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남해화학도 이것도 뭐 지금은 이제 더 기다려야 되는 자리가 됐겠죠. 네, 뭐 이것도 그렇고 뭐 그냥 다 그렇지 않나? 삼성전자 이런 것도 다 여러분들 무료로 들었던 종목이에요. 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근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밑에서 사시는 거야. 밑에서 조정이 끝날 때 그럼 삼성전자 언제 사요? 그럼 조정이 끝나고 이평선 모일 때 그때 모이자 얘기야. 아시겠죠? 물론 그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당연히 떨어지지. 계좌 떨어집니다. 전문가한테 가입하면 무조건 수익 나나요? 천만의 말씀. 나는 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나는 계좌 떨어져요. 왜? 주가가 빠졌잖아. 그잖아요. 주가가 오늘 마이너스 1.2%나 빠졌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좌 빠져야지. 계좌 빠져야 돼요. 어떻게? 마이너스 0.5나? 뭐 1% 미만을 빠지겠죠? 이거보단 덜 빠졌어요. 하여튼 간에.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뭐 단타 같은 건 안 합니다. 네. 단타 같은 건 안 하고요. 뭐 이게 중요한 거는 그냥 비중,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면 조금씩 달라져요. 당연히 회원 종목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지금 월급 종목만 얘기하잖아요. 월급 종목은 실질적으로 저기다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집어넣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관심 종목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요. 월급 종목도 있고 관심 종목도 있고 한데 그 중에서도 전부 다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들어가긴 하지만. 명예님 네. 슈퍼채팅 만원 명예님 감사합니다. 오 슈퍼채팅 고마워요. 남해 필라 고맙습니다. 강원 모두 수익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그게 뭐 저거 할 건 아니잖아요. 이걸 뭐 당연히 얘기해야지. 손실이면 손실이고 수익이면 수익이다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수익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못 참고 그냥 나가면 큰일 난단 말이야. 내가 나이만 빼놓고 다 진심이에요. 나 원래 26인데 27이라고 얘기해야지. 네. 네. 자, 지수는 말이에요. 지수는 당연히 피하지. 이번에 엄청나게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다 팔았잖아요. 다 팔았어요. 지금 시총상위 종목은 우리한테 한 개도 없어요. 전략이 바뀌어요. 네. 전략이 바뀝니다. 이거는 근데 무방에서 다 말씀을 드려요. 이게 큰 덩어리는 무방에서 말씀을 다 드리거든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는 3전 사라고 그러잖아. 하이닉스, 대형주, 자동차 부품 다 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지 말고 중소형주로 갈아타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얘네들을 매도치기 시작합니다. 대형주들을. 네, 100%짜리 무지하게 나왔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남아있는 거에 다 파는 거고요. 지금 중소형주 들고 가는 거고요. 나머지 이제 상황이 또 바뀌게 되면 또 상황이 바뀌겠죠. 그럼 또 바뀌는 거고요. 네.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잘생긴 건 사실 정직하지. 네. 빛이 나지 않아. 물광인데 오늘. 네. 아시겠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달라집니다. 보유 기간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그건 천차만별이고요. 뭐 포트폴리오니까 네. 재수없는 것들은 뭐 6, 7개월이 아니라 뭐 7, 8개월 그 정도 가죠.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아직 햇병아리거든. 네. 아직 햇병아리에요 나는. 전문가 경력은 17년쯤 돼가는데 네, 유료방송 시작한 지가 지금 작년 8월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요 기간 동안에 지금 보유한 종목 정말 긴 거 중에 수익이 안 나는 게 딱 한 개인가 두 개인가 있어요. 뭐 근데 계속 보유하는 거예요. 그냥 뭐 만족할 만큼 수익이 안 나면 그냥 보유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거고요. 네. 전환사채나 유증처럼 이제 급작스럽게 나오는 공시는 못 피합니다. 근데 최대한 종목에서 피하려고 하죠. 왜냐면 적자 기업이거나 또는 기업의 상황이 별로 안 좋은 기업들은 유증이나 감자나 이런 거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은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죠. 네. 근데 멀쩡한 기업, 그 콤텍처럼 멀쩡한 기업이 갑자기 유증을 때린다? 못 피하는 거예요. 그거는 방법 없어. 네, 누가 해도 방법이 없지 뭐. 그거 뭐 어떻게 해요. 맞으면은 거기에 대한 대응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주가가 이게 전문가가 돈을 벌고 못 벌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목은 당연히 문자로 나갑니다. 문자로 매수 매도 다 나가요. 자, 전문가가 항상 번다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주식 투자할 때 항상 번다는 생각조차 하지 마세요. 다만 뭐냐면 상승할 때 좀 더 많이 벌어요. 주식이 10% 올라가면요. 나는 한 20%, 30% 벌 거예요. 자신 있지. 주가가 내려가면요. 마이너스 5% 빠지면 나는 마이너스 2%만 뺄 자신 있습니다. 그냥 이거야.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기 때문에요. 벌 때 많이 벌고 잃을 때 조금 잃으면은요. 항상 계좌는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기간으로 보시면 되죠. 뭐 하락하는 기간에 너 마이너스 손실이 얼마 났냐? 마이너스 났어. 근데 뭐? 이때 많이 벌었는데? 그런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 그냥 여기서 5월 10일날 가입하신 분 이런 분들도 손실은 많이 안 본 것 같다 지금. 근데 그죠? 근데 어떤 뭐 좀 특이한 개념이긴 한데 자, 어쨌든 여기서 가입했어. 손실 보는 거야. 네, 손실 보는 거예요. 지금 이게 초보자 교육 아닙니까? 다 초보자 수준에 맞춰서 해요. 저는 교육 따로 없어요. 네, 교육 방송 따로 없고요.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초보자입니다. 왜냐면 굳이 어렵게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고 제가 약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영어, 수학. 골 때립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운 거 영어 안 하고요. 그리고 계산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 그냥 초보자들 다 알아들으실 수 있으라 생각해요. 근데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있어? 이동평균선. 이동평균선. 뭐 이런 것들은 알고 들어오시면 좋아요. 네. 자신 있는 거는 많이 담을 때도 있긴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자신이 많지가 않아서 네. 하다 보면 많이 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계속 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비중이 좀 커질 때도 있죠. 뭐 그렇습니다.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하시다 보면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가입하기 전에 막 그냥 그런 걸 막 물어보고 그래봤자 다 필요 없어요. 들어오면 새로 해야 돼. 여러분들 생각해봐. 대학교에서 전공 공부 열심히 했는데 회사 딱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지. 왜 여러분들이 군대 가면은 이등병 딱 앉아가지고 군대 안 가신 분들 모르겠구나. 군대 딱 가면 어떻게 돼? 네 이병 누구누구? 그러니까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손잡고 가잖아. 고참 손잡고 가. 그게 바보라서 손잡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죠? 들어가면 새로 배워야 돼. 그래서 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뭐 물어보시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뭐 대변을 하지만 들어오면 또 달라. 네, 들어오면 또 달라요. 그래서 뭐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근데 네,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는데 그게 지금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좀 과도한 뭐라 그러지? 리스크 관리? 네, 과도한 리스크 관리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사실 주식을 잘 팔지 않고 가신 분들은 좀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선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이렇게 오늘 장중 시험에 설명되어 있지만 중간에서 이렇게 떴다가 죽여버린 것들이 있어요. 오늘 특수건설 이런 것들도 있지. 네. 특수건설이 이거 장중에 이렇게 갔을 때는 90%까지 넘어갔죠. 90%, 한 80%? 8, 90%까지 갔었잖아요. 이 팔아먹은 종목이지만 이렇게 올라가다 툭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깨지거든요. 절대 위쪽에서는 껄떡대는 거 아닙니다. 저런 거는 절대 없어. 여러분들한테 딱 약속드리는 건 저거예요. 아, 내가 조금 과한 위치에서 너무 높은 가격에 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드실 거예요. 낮은 가격에 샀는데 더 낮아졌네? 이건 있어. 왜냐면 이것도 낮은 가격인데 더 낮아질 수 있거든요. 이건 있어요. 근데 내가 높은 데 사가지고 물렸네? 이거는 없습니다. 네. 이건 없어. 그거는 내가 약속드릴 수 있어요. 내가 높은 데 사가지고 물렸네. 에이씨, 괜히 따라가서 물렸네? 이런 거 없습니다. 껄떡대지 마세요. 저런 거 뭐 달라고 껄떡대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내 거가 아닌 건 아닌 거. 그럼 왜 다른 거 사면 되잖아요. 주식이 뭐 2,000개가 넘는데 뭐 살 거 없겠습니까? 그잖아요. 매도한 지 오래됐죠. 네. 한국선제도 매도해서 차익 챙겨 돈을 in my pocket. 네. 뭐 고용도 다 이거 저 팔아먹은 거 다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자 근데 워닝머트도 팔았지. 이제 이 워닝머트도 이것도 다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예술이야. 막 쭉쭉 떨어지죠. 이것도 수익 낸 거 팔았어요. 다 수익 낸 거 팔았어요. 난 아직까지 손절매도 한 건 없어요. 그다음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다 팔았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팔았는데 계속 올라가서 지금 배가 아픈 중이죠. 뭐 제로투세븐도 팔았고 다 팔았어요. 네, 팔고 다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잘하고 있어. 네, 정산해강도 팔았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서 조금 배 아픈. 아, 그때 여기서 살라고 했는데 못 사서 이게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못 샀어. 그러면 아까운 마음에 그냥 막 들어가진 않아요.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다 팔았어요. 다 팔았어. 웬만한 거 여러분들이 아직도 들고 있어요 라고 하시는 그런 종목들도 다 팔았어요. 왜냐면 과도한 리스크 관리하고 있거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월급 종목에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은 안 팔았습니다. 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동국제강은 제 종목이 아닌데요. 네. 저는 동국제강은 건드린 적이 없습니다. 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리고요. 아시죠? 네. 종목 진단은 해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방송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진단 해드릴 수가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듣다 보면은요. 아, 그래서 이거 팔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나는 그냥 딱 한마디만 하고 싶어요. 싸게 샀습니까? 그러면 팔고 싶을 때 파세요. 어쨌든 수익이잖아. 응? 어쨌든 수익이잖아요. 싸게 샀어요?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여기서 팔든 누가 뭐라 할 건데
그냥 내가 꼭대기에서 못 판 걸 가지고 아까워하고 배 아파하고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먹고 팔았잖아. 나는 플러스에서 팔았잖아. 그럼 됐어. 가장 중요한 게 뭐요? 싸게 샀냐지. 위에서 사가지고 물려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거 자체가 문제야. 네. 높은 데서 사는 것 자체가 문제야. 나 때는 말이야. 높은 데서 사는 거는 번지점프밖에 없었어. 그래, 손절? 그런 거 나온다.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할 때와 매도할 때 그런 상황들을 좀 잘 보셔야지. 싸다는 것과 비싸다는 것의 차이는요. 물론 지금보다 더 많이 가면 이것도 이대로 싼 거죠. 네, 더 많이 가면. 근데 단기 조정이 나올 때는 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네. 내가 흔들리게 되어 있어. 지금 이 정산해강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더 살려고 했었던 이유는 수급이 안 꺾여요. 지금 보시면 아시죠? 정책 수혜주도 있고 정책도 있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더 사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막 튀어 올라가니까 못 사는 거지. 만약에 기어 들어오면 살 거예요. 다시 언젠가는 사겠지. 싸졌다 생각될 때. 그러면 이때의 기준과 다시 매수를 하려고 하는 기준은 좀 다르겠죠. 그냥 올라가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건 내 거 아니야. 대신에 나는 먹고 팔았잖아. 그럼 박수 치는 거죠. 네. 먹고 팔았는데 뭐 걱정? 적은 수익도 아니고. 그거예요.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시장이 막 좋아. 쭉쭉 뻗을 것 같아. 더 갈 것 같아. 그렇게 되면요. 웬만하면 안 팔아요. 지금은 시장이 좀 변화를 많이 겪고 있으니까 약간 과도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주가가 조금 벌어진 것들은 다 갖다 파는 거지.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가는 거지. 그죠?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수를 어디서 하느냐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사실 그 이후부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세요. 내가 플러스로 수익을 내고 팔았느냐 아니냐, 그것만 생각하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을 싼 자리, 비싼 자리를 고르는 방법은 일단 처음에 신규 매수로 들어갈 때는 많이 올라간 것 같아? 그러면 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싸게 사면 언제 팔아도 비싼 가격에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주식을 막 그냥 뭐 대대손손 물려주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저는 사실 근데 아이한테 사주는 주식 같은 경우는 그냥 쳐다도 안 보거든요. 저는 하이닉스 팔았지만 애들한테 사주는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안 팔아요. 왜 안 팔았을까? 걔는 아직도 창창하거든요. 적어도 20년 더 해야 돼. 정말로 20년 동안 하이닉스 안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나는 안 팔아.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20년 후에도 이 가격일까? 천만의 말씀. 생각해봐요. 이제 2돌 지났어. 그러면 2돌짜리 애기가 이제 그거를 이제 주식이란 것을 알고서 돈 맛을 이제 좀 알게 되는 때가 되면 적어도 20년 더 있어야 되겠지. 적어도 30년 있어야 되겠지. 그럼 거기다가 삼성전자 사놓으면 안 팔아도 돼. 그냥 지랄을 하든 막 주식이 막 난리를 치든 막 뒤집어지든 말든, 그럼 뭐 많이 빠지면 더 사면 되고요. 그냥 두시면 돼요. 애한테 뭐 몇십억씩 사줄 거 아니잖아요. 그지?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20년 후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왜? 인플레이션이잖아. 화폐 가치는 떨어지면 주가는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왜?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왜 안 될까? 10년 동안 갖고 있을 간이 없어. 그리고 10년 후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을지도 몰라. 네, 아니면 젓가락을 못 들 수도 있어. 젓가락을 들어야지 우리 그냥 기말머니 꼬시는데, 이거 젓가락 못 들면 어떻게 하니까 뽀뽀 나겠어. 네, 돈이 있어야지 뭘 하지. 젓가락 들이 이게 움직이도 못 하는데 돈도 없으면 어떡해.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못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각자의 투자 한계 기간을 고려해서 보세요. 애들한테 사주는 거는 그냥 안 팔고 그냥 냅둬버리면 돼요. 상장 폐지가 될 만한 기업들만 아니면은 다 됩니다. 그냥 놔두면 다 수익이에요. 네. 배당도 들어오지, 그 다음에 주가는 또 올라가지. 그런 거 사시면 그냥 됩니다. 현대차 지금 안 좋아? 그럼 사도 돼요. 애들 건데 뭐 어때? 내 거 아니잖아. 그리고
내 거 아니잖아. 이렇게 줘버리면 되죠. 나중에 몇백 프로, 몇천 프로씩 수익 나는 것은요, 몇 년씩 묵힌 종목들에서 수익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근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몇백 프로, 몇천 프로 수익 나기 좀 어렵겠고, 뭐 이제 약간 중대형주 있죠. 뭐 1조짜리들, 아니면 몇천억짜리들, 이런 거 사놓고 한 몇십 년 개기면은 몇천 프로 나죠. 근데 보세요. 10년 동안 1000%다. 어디 가서 그런 이자를 받겠습니까? 그건 못 받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여러분들 해드리고 싶은 거고, 자, 일단은 주식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뭐 그냥 편하게 생각하세요. 뭐를 생각하든, 뭐를 사든, 뭐를 하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수익 나는 것만 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라고 해서 영원히 나한테 뭐 삼성전자 오빠 편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뭐 이런 뭐 정산해강 이런 것들 뭔지 뭐 쳐다나 봤어? 네. 그럼 뭐 언제 쳐다나 봤습니까? 뭐 특수건설 이런 거 옛날에 4대강 할 때 뒤어가지고 뭐 이거 쳐다나 봤습니까? 이런 거? 쳐다나 봤어요? 이런 거? 네. 특수건설? 뭐 뭔데? 특수한 건설이야? 뭐 쳐다나 봤습니까? 다 그런 데서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네. 수산중공업? 이거 수산주야? 수산주입니까? 네. 수산주냐고 물으면 굉장히, 이거 중공업이에요. 중공업. 네, 중공업. 중공업인데 뭐 그럼 배 만드는 회사입니까? 천만의 말씀이 중장비 회사입니다. 중장비 회사요. 이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어.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참치 회사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수산중공업도 갑자기 올라가고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옛날에. 중공업 올라가면 수산중공업 배 만드는 회사인 줄 알고 올라가는데 그럴 때도 있었어요. 뭔지도 몰라. 뭔지도 모르는 회사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지. 갈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네. 갈 때가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네, 댓글이 아주 활발해졌네. 네. 싸워. 만나. 현피 뜨세요. 네. 현피 떠. 그런 거죠. 왜 뭐하달로 주먹 놔두고. 만나요. 만나자. 어차피 근데 방송이 다 끝났어요. 이제 다 했어. 얘기 다 했고요.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나이스 DNB. 나이스 DNB요. 네. 이거 오늘 첫 번째 월급 종목이에요. 사고 안 사고는 여러분들 자유. 네. 나이스 DNB. 그 다음에 에스텍 파마. 네. 에스텍 파마.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둘 다 기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피해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뭐냐면 무방에서 좀 더 벌어서 네. 유방 갈 때까지 괜찮아요. 아프지 천천히 말고 오셔도 됩니다. 건강히 방송해주세요.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부채 비율이 적기 때문에 금융 비용이 나갈 것이 적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도 별 그 피해를 볼 거 없고요. 둘 다 정책적인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보시면 돼요. 나이스 DNB. 자, 처음 오셔가지고 잘 모르겠다, 나는 너를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은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지켜보시고 조금 있다가 살펴보시고, 아, 저런 자리에 있는 종목이 저렇게 되는 거구나. 만약 주가가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손절했어. 그럼 그런 거지. 이런 도구 새끼. 그러면서 그냥 안 해도 돼.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 주식을 보고 저런 자리에 사니까 뭔지도 몰랐던 주식인데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돼. 그래도 됩니다. 네. 급하지 않아. 이벤트는 어차피 또 다시 돌아와. 그죠? 근데 제 방송을 오랫동안 들어보셨거나 아니면은 그동안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생전 처음 보는 기업인데 제가 데리고 나오니까 올라가더라. 그런 것들을 아시고 있으면 어떻게 매매하는지 스타일을 아시면은 그럴 때는 이제 가입을 생각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벤트 기간이 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벤트 기간이 있을 때. 이벤트 기간이 있을 때 그때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방송을 왜 맞추려고 그래? 이렇게 하면 12시간 연수가 있다. 네. 영업은 계속된다. 몰라? 녹화 방송도 올라갈 거예요. 네. 아무튼 자, 그 정도 생각하시고요. 언제부터 산 게 아니라 이거는 이 두 종목은 제가 내일 금요일날 오후에 살 겁니다. 오후에요. 금요일날 오후에 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자, 수익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장이 빠질 때는 그냥 성투사가 아니라 성투사 할아버지가 와도 수익 내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것만 알고 계세요. 대신에 장이 언제까지 빠지고 있습니까? 네,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요
그때 힘들었던 거 다 보상받고도 넘칩니다. 그때가 되면 어머 우리 성투사 너무 예뻐 우리 막 그런 얘기 나올 거야.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또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죠. 뭐 그런 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세요? 1년이나 보고 계세요? 네. 근데 왜 그래? 네. 그래요. 자, 1년이나 보고 있으면 알겠네, 내 스타일을. 좋아요. 오랫동안 들으시고, 저의 스타일에 대해서 잘 체크해 보시고, 빨리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방송을 들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오케이. 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볼게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네, 이야기 해드릴게요. 오늘 뭐, 많이들 오셨어요. 아까는 보니까 한 700명, 네, 유튜브에 700분 가까이 오셨고, 네, 여기 88TV에도 200분, 거의 1000명쯤 방송 들으셨네. 네. 주식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네. 네. 부탁합니다. 네. 그래요. 나이스 DMB하고 에스텍파마 두 종목을 가지고 내일 오후에 살 거니까 여러분들은 저보다 먼저 사셔서, 네. 좋은 일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녹화 방송은 조금 이따 올라갑니다. 네.